HT 타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국에서 반란 확산. 시정부의 차량 돌진, 군중 절규 시진핑 조상의 묘를 파헤쳐라. 11월 24일 오후 고생치안족 자축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대의 푸른 세다가 홋카이도 미페 사문이 소문에 격렬하게 충돌한 것입니다. 충돌 직후 검은 주행 경찰차가 그 차에 몸짓은 연기에 쌓였습니다. 차가 정지하면 무장경찰과 경비원이 일제히 무리를 짓고 제방으로 차도 격렬하게 두드려 현장은 총연하게 되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남자가 차에서 끌어당겨 연행되었습니다. 많은 야수마가 모여 사건에 대해 논의하거나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만 웨이보 외보로부터는 즉시 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원 중국판 틱톡에는 검색 이력이 다수 남아있어 북시 정부 충돌 동영상, 북시 정부 게이트 사고 현장, 북시 정부 게이트에 다수의 시민이라고 하는 워드가 트렌드 들어갔습니다. 기타시에 거주하는 왕원은 해외 미디어에 대해 이 사건을 인정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사건 직후 정부 인터넷을 차단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게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왕은 발포가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심각한 문제나 부당한 취급이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정부의 문에 돌진하는 사람 등은 없을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왕 씨는 이렇게 계속합니다. 공산당 창립 이래 홋카이도에서 이러한 시점이 일어난 것은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국은 이 사태를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사건입니다. 홋카이도 시장은 취임하고 아직 1개월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된 문제는 현재 중국의 혼란 상태에 있으며 시스템이 악화되고 있음을 국민이 완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10월 17일에 방금 취임했습니다. 높은 정치적 압력과 경제에 저명한 하민중의 불만은 불전에 이르고 사회적인 충돌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관한 시민을 끌어들이는 무차별 공격과 달리 이번 사건은 직접 정부를 표적으로 했습니다. 해외 인터넷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모두 원천이 있고 비대는 주님이 있다. 이번에 그들은 마침내 올바른 장소를 발견했다. 마침내 올바른 표적을 공격한 것이다. 열심히 중국. 다른 사용자도 붙잡았습니다. 학교가 아니라 정부에 돌진하는 것이다. 길이라고 드디어 깨달은 것 같다. 용지들을 중국인민은 이제 한계에 가깝다. 대압적인 체포와 침묵의 환경 속에서 적은 정부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 이 고통을 낳은 것은 중국 공산당이다. 용의 무사를 기도한다. 11월 24일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한 2022년 백운동의 3주년을 나무 앞에 앞두고 상하이의 가타밴드에서 불리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오토바이로 중국 일주를 계획하고 있던 남자가 평화 호텔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려고 가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촬영을 위해 배낭에서 깃발을 꺼내려고 한 순간 2명의 사복 경찰이 갑자기 다가와 깃발을 빼앗았습니다. 남자는 깃발을 내걸는 시간조차 없었다. 확인 결과 깃발에는 반동적인 내용은 없고 죽음과 초동이 쓰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사를 위해 구속되었습니다. X9에서는 사용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코멘트가 전해졌습니다. 관광객보다 사경관이 많다. 박수운동으로부터 3년이 지나도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공산당은 정권의 종말이 보이고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 시병화로 공산당에 의하면 격화하고 있습니다. 기성에서 강제 가상 정책이 강렬한 강의를 일으켰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공산당이 조상의 무덤을 파내고 싶다면 먼저 집근병의 가족부터 시작하라. 11월 20일 규슈성 유은주흥권에서 2개의 항의 활동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정부는 모든 주민에게 사후 가상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을 사람들은 전통적인 토장의 감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미 간호를 구입하고 있는 농민에게 더욱 가상 비용이나 골대를 지불하기 위한 급모의 수단이라고 주장해 후반에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항의의 나카무라 사람들은 분노를 담아 관리들에게 퇴치했습니다. 탑이 무덤을 파내고 싶다면 근병 가족의 무덤으로 시작하라. 너희들에게 그 가슴이 있을까? 정부가 매장된 시신을 강제적으로 파내려고 한다면 인민이 그것을 용서할 것인지 살펴보라. 칭션은 장교를 부르짖었다. 이것을 보라. 이것이 지연을 벌기 위해 무덤을 되돌아온 정부의 모습이다. 보라, 그들은 인연이 똑같아서 무서워서 흠뻑 빠졌다. 당일 시드의 키야마 무샨에서는 막 묻힌 시체가 파헤치는 것을 막기 위해 막대기를 가진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이 무덤을 놓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에서 싸울 것을 맹세했다. 남자도 여자도 전인이 막대기를 손에 들었다. 정부는 가상을 원하지만 인민은 동의하지 않는다. 마을 사람들은 현장에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녹음을 계속 흘렸습니다. 심야까지 무덤을 지키고 마을에 들어가면 위협하고 있던 수적으로 열성적인 장교들은 굳이 강행할 수 없었습니다. 주 1월 22일 밤, 근처의 수통목에서 더 심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주민에 따르면 부권장의 타사가 유족에게 시신의 인도를 요구했을 때 개인의 자매에게 폭력을 흔들었다. 이에 격노한 마을 사람들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으로 부풀어 올라타와 그와 동행하고 있던 경찰관을 놓았습니다. 현장의 영상에는 투가 부상자의 의료비를 전액 부담하면 필사적으로 약속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갈등은 목욕탕까지 계속되었고 투유는 어려움에 따라 도주했습니다. 내 사용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상하고 싶다면 좋다. 국가 지도자가 자신의 조상 무덤을 파고 가상하는 모습을 라이브 전달시켜라. 그러면 인민도 진심으로 지시할 것이다. 다른 사용자는 먼저 집금의 조상의 무덤을 파고 그것이 2025년의 가장 감동적인 요구라고 썼습니다. 비슷한 사건은 운남성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11월 5일 샹샹송에서 주변 지역에서 1000명 이상의 마을 사람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모여 강제 가상 정책에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장교들과 충돌했지만 결국 전통적인 토장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공산당은 종교의 자유도 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 해남 성현과 고시지연에서 현지 정부가 야족의 지도를 강제적으로 파괴했습니다. 11월 17일 해남성에 가득한 만다슨에서 대규모 부대가 현지인을 놓았습니다. 총장비 경찰에 직면한 비장 마을 사람들은 대항을 울리면서 해체 작업원에게 쌀을 던진다는 문화적 의식을 통해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충돌 중 여성의 마을 사람들이 격렬하게 땅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미 습관에서는 쌀을 던지는 것은 악내를 쫓아 상대를 저주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심을 믿는 해체팀의 불행이 찾아오는 것을 시사한 것입니다. 며칠 전 희안족 자축구 식당에서도 연산의 조가 경찰을 이끌고 있는 당 인산에 있는 팔족의 부처를 철거했습니다. 팔족에게 이 불상은 일족을 단결시키는 정신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여성들은 몸을 펴고 저지하려고 했지만 부처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파괴된 다음날 굴하지 않는 마을 사람들은 폐허로 돌아가 내가를 하나씩 쌓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제각각들은 공산당에 의한 민간 진행에 대한 탄압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화대혁명의 자궁타파부터 최근 십자가의 철거나 모스크의 동무개조에 이르기까지 공산당은 당의 지배로 정신적인 단결을 키우는 모든 공간을 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정권은 독립적인 정신적 결칙을 용인할 수 없다. 오스트레일리아 학자 리아라와 씨는 법륜공이나 기독교 등의 진행이 이데올로기의 통일에 장애가 되어 공산당이 무신론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11월에는 다른 항해 활동도 발발했습니다.
11월 15일 양년성 홋카이도에서 어민들이 일률적인 어선 창업 정지 정책에 반대해 경찰에 신압되었습니다. 적어도 4명이 체포되었습니다. 11월 12일 고등성에서는 위원회에 의해 마음대로 매각된 집단 소유지를 둘러싸고 촌민이 강제 대거해 직원과 충돌했습니다. 10월 31일 해남성 진장에서는 고무회사가의 편의 나무를 불법으로 벌채한 것으로 주민들이 폭도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차량을 뒤집어 기동대에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압력은 일상차사입니다. 11월 18일 양년 단독의 영상에는 도시관리관이 노천의 살당에 과일을 모집하는 모습이 비치고 있습니다. 상인의 필사적인 혼원도 부담스럽게 상품은 트럭에 적재되었습니다. 목격자는 이것으로 강도와 무엇이 다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의 중국 이기 신청 모니터 차이나 디센트 모니터에 의하면 2025년 제30한기의 중국에서의 항해 활동은 2024년 동기비로 45% 증가했습니다. 민중은 각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난성 인권경찰서 앞에 집근병은 대인하라. 장기 사냥을 그만. 독재를 끝내라. 공산당은 대인하라고 쓰여진 횡단막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진층에 대한 각성이라는 제목의 포스터도 있었습니다. 10월 25일 베이징의 센튼에는 방고강 참당당의 횡단막이 내걸렸습니다. 공산당의 본질은 반인류적인 컬트이다. 당금을 해제하라. 자유와 방치에 근거한 신중국을 건설하라고 쓰여졌습니다. 이들은 2022년 베이징의 교회에서 폴리에서 폰 리퍼가 실시한 강의를 방불로 합니다. 그는 PCR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돌을 먹이라. 락다운은 필요 없다. 자유를 줘라. 노예가 되지 않는다. 공민이 되고 싶다. 독재자로 국족의 집근병을 비명하라고 썼습니다. 이 사건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끝내는 계기가 된 박동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제가 느려지는 동안 공산당은 한계 체제에 있습니다. 순간까지 앞으로 3개월 있는데도 일이 없기 때문에 농민 2등 노동자가 조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11월 13일 농업농촌부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회의를 열고 농촌의 정체를 우려했습니다. 코난성의 한 임원이 현재 당국이 기자를 등록 방문하여 수입원이나 가족의 압력에 대해 조사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노동자가 뇌에서 반정부 조직을 결성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기자들은 넓은 세계를 보았다. 정부는 그들이 저항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호소사는 경제의 쇠퇴와 무역전쟁이 고용을 파괴했다고 지적합니다. 농촌부에서는 극도의 빈곤이 예상되고 공산당은 이것이 농민법기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범람 지도자의 역사적인 존이 어쩌면 되었습니다. 작년 베이징에 있던 명왕의 농민법기의 지도자 이사의 상이 철거되었습니다. 조사에 있는 태평천국의 지도자의 1인 상징기 성기를 모델로 한 태평군의 영혼의 상도 이전되었습니다. 평론가인 타이넨시는 공산당이 이 도란의 시기에 이러한 동상이 민중을 쫓는 것을 깊이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당은 붕괴의 새 토시에 있을까요? 해외 인권변호사연맹의 대표인 공피씨는 현재 농민공집단이 공산당 정권에 대한 저항 세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스킬을 가지고 시야가 넓고 그들의 고통이 공산당의 부패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항해 활동을 올렸고 오늘날의 젊은 농민들은 매우 단결하고 용감하다고 말했습니다. 투자 전문가의 관병사는 도시의 일이었고 농촌에 빛나는 토지도 없는 젊은 노동자에게는 일어나는 것 외에 선택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전문가의 얼굴순엔 주호 양산씨는 전국 규모의 항의 활동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극지적인 부끄러움이 이르는 곳에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상황은 통제 불능이 될 수 있습니다. 정권이 붕괴되는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모든 가능성이 있습니다.